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추인하고 조심하세요. 추인이 종류가 많아요. 추인이 종류가 많은데, 요거는 이제, 추인은 나중에, 추후에 유효라고 인정하는 의사표시가 이제 추인이라고 그랬죠. 이건 소급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예요. 자, 소급을 하느냐, 소급 안 하느냐. 자, 일단 요번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자, 취소할 수 있는 아직은 유동적 유효라 그랬죠. 답이 자, 만약에 이건 17세다, 미성년자다 또는 차고다, 사회강박으로 이 법률 행위를 했어요. 매매계약을 1월 1일 날. 그럼 이게 나중에 이제 취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취소를 안 하고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가 되는 거고,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추인은 결국은 취소의 반대말이 되겠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추인은 취소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죠. 취소권 포기입니다. 취소권을 포기하니까 이제 유효로 확정이 되죠. 취소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아까 잠깐 불러줬지만 취소도 형성권이고 추인권도 형성권이에요. 이거는 무효로 만드는 의사표시고, 이거는 유효로 만드는 의사표시,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취소에서는 취소와 추인은 반대말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가만히 생각하면 요 계약이 자기한테 유리할 때 취소하겠어요? 불리할 때 취소하겠어요? 취소는 뭘 만드는 거니까, 이걸 무효로 만드는 거니까 계약 이행 안 하려는 거죠. 이 계약이 뭐 할 때 하겠어요? 불리할 때 취소하겠죠. 반대로 추인은 뭐 할 때 하겠어요? 유리할 때 추인한단 말이에요. 유리할 때. 그러니까 유리와 불리를 취소권자, 추인권자한테 주는 게 취소권, 추인권입니다. 이 상대방은 취소권도 추인권도 없단 말이에요. 취소권과 추인권은 취소권자에게만 있는 거죠. 자, 갑니다. 143조 잘 보세요. 관련 조문 제1항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바로 취소권자입니다. 140조에 규정한 자가 누구라고요? 취소권자. 취소권자가 누구였어요? 제한능력자, 착오의 의사 표시한 자, 사회강박의 의사 표시한 자, 그 대리인과 승계인이죠. 취소권자가 추인할 수 있고 심표. 추인했어요. 그럼 뭐로 됐죠? 유효로 확정되니까 이제 번복이 안 되겠죠. 추인 후에는 번복해서 취소하지 못합니다. 취소와 추인은 반대말이니까 번복이 안 됩니다. 취소했다 그럼 추인 못하고, 추인했다 그러면 취소를 못해요. 자, 제1의 내려옵니다. 의는 취소와 추인은 반대말이라는 걸 기억한다. 의는 추인이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줄거보죠.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야. 취소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 취소 안 하겠다는 의사표시. 즉 추인에 의해서 이제 취소할 행위가 확정적 유효가 되어서 취소권 포기를 의미합니다. 취소는 무효로 만드는 의사표시고 추인은 유효로 만드는 의사표시니까 취소권 포기예요. 다음 우측에 와서 2번 추인의 요건 그 144조 잘 정리해야 됩니다. 제1항 추인은 주란 거 보죠. 무슨 원인이 소멸돼야 돼요?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왜 그래요? 추인은 뭐로 만드는 거야? 유효로 만드는 거야? 무효로 만드는 거야? 유효로 만드는 의사표시니까 취소 원인 소멸 후에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까 취소 원인이 뭐였어요? 제한 능력자라면 능력자가 된 후에 해야죠.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된 후에, 다음 차고나 사회강박에서 벗어난 후에만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가 나와. 제2항. 요게 이제 1년에 한 문제씩 꼭 나왔죠. 제1항 추인의 요건은 줄것입니다. 두 사람.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거는 이제 장난을 많이 쳐요. 자, 원래 이제 추인은 자, 취소 원인 소멸 후에 해야 돼. 자, 갑이 만약에 17세가 법정 대리인 동의 안 받고 을과 이 가옥에 1억의 매매 계약, 즉 법률행위를 성립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이 취소 사유를 추인하려면
자, 19세가 넘은 후에 해야 돼요. 19세 이상이 되어야 추인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자, 이 갑이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법정 대리, 자, 법정 대리하고 후견인 또는 후견인은 얘가 17살짜리라도 이 법정 대리나 후견인 20살 넘었잖아요. 이 사람은 추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법정 대리인과 후견인은 취소 원인 소멸되기 전이더라도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장난을 많이 쳐요. 자, 동그라미 1번 내려와서 추인권자하고 취소권자는 같은 사람에 일치합니다. 취소권자와 추인권자는 사람은 같은데 요건은 다르죠. 취소는 17살짜리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왜 그래? 취소는 뭐로 만드는 거니까? 무효로 만드는 겁니다. 바깥에 눈이 오네요. 눈이 내리는 게 아니라 눈이 감고 있습니다. 눈이 감아요. 눈 감고 있으면 시험 합격 안 시킵니다. 눈은 떠야 돼. 눈은 떠야 돼. 자, 여기는 이거 공부하는 데지 뭐 침대가 아니에요, 여기가. 괜찮습니다. 얼굴 빨개질 필요는 없고요. 갑니다. 취소권 뭐 다 졸아요. 다 누구나 조는데 언제 조느냐가 문제지 뭐. 첫 시간부터 조느냐, 두째 시간부터 조느냐, 세 시간부터 조느냐. 첫 시간부터 졸면 엄청 또라이고 두째 시간부터 졸면 약간 또라이입니다. 세째 시간부터 졸면 정상적인 사람이고. 자, 갑니다. 동그라미 2번. 근데 아직까지 법원에 가서 선고를 안 받았으니까 아직까지 제한 능력자는 아니에요. 자, 추인은 뭐 한 후 해야 돼? 취소 원인 종료 후에 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취소 원인 종료 후 따라서 제한 능력을 원인으로 취소 원인일 때는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된 후에? 능력자가 된 후에 차고나 사회강박에서는 그런 상태를 벗어난 후에 뒤에 추인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누구누구는 예외라 그랬죠?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자, 밑에 이제 판례학습 나오네요. 조금 전에 설명한 거. 법정 대리인 제한 능력자 본인이 17세 제한 능력자인 동안에도 추인할 수 있기 때문에 취소 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 법정 대리인 한 명 더 적어요. 후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정 대리인하고 후견인은 취소 원인 종료되기 전일지라도 추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예외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다음에 헷갈리고 3번 추인의 방법은 바로 형성권 행사 방법이죠. 형성권을 어떻게 행사한다 그랬죠? 일방적 의사표시로 하면 됩니다. 형성권은 그냥 외우면 무조건 형성권 나오면 취소, 추인, 동의, 철회, 해제, 해지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한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가 팍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자, 4번 추인 효과는 취소와 반대말이 되죠. 추인이 있으면 이제는 반대로 취소할 수 없고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법률행위가 유효로 확정된다. 이퀄 취소권이 소멸한다. 이렇게 되겠죠. 추인하면 확정적 유효가 되어서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자, 지금까지 한 게 이제 의사표시로 추인한 이걸 임의 추인이라고 그래요. 임의적으로 일방적으로 추인한 걸 배웠어요. 이번에는 자, 의사표시는 안 했는데 법률 규정으로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걸 법정 추인이라고 합니다. 법정 추인. 효과는 똑같아요. 법정 추인 옆에다가 취소권의 소멸. 법정 추인되면 뭔다고?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자, 취소권이 소멸하는데 이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추인한 거로 간주하는 거예요. 자, 145조 관련 조문 보시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해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3개 뭐뭐예요? 제착사죠. 제한능력, 착오, 사기강박에 의한 법률행위에 관해서 전조 144조 규정에 의하여 출근나간다. 추인할 수 있는 후입니다. 추인할 수 있는 후가 뭐였죠? 추인할 수 있는 후 이퀄 취소의 원인 소멸 후. 취소의 원인 소멸 후에 다음 각호 사유가 6개 사유입니다. 6가지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본다. 동의어 뭐죠?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본다, 간주한다, 의지한다는 100%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이를 보유, 유보, 이 지자 붙는다는 거야. 이를 보유, 유보한 때는 추인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6가지 사유가 나오는데 6개 다를 외우지 마시고 제2호의 줄곧 이행의 청구. 이행 청구 돈 달라 청구했어요. 그럼 취소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이행 청구했어요. 자, 매도인이 돈 1억 달라, 1억 달라고 의사표시하면 이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거야, 취소 안 하겠다는 거야? 취소 안 하겠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법률 규정으로 추인으로 간주해요. 또 제5에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전부나 일부를 양도했어요. 자기가 받을 권리를 양도하는 것도 취소 안 하겠다는 거죠. 일단 2호 이청권양 이렇게 봅니다. 줄여서 이행의 청구를 이청, 제5 권리행사, 권양 요거는 권리행사, 권리양도. 이청과 권양 요 두 가지는 상대방이 하면 법정 추인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하면 추인이 아니고 반드시 취소권자 측이 해야 법정 추인됩니다. 취소권자가 해야 추인이고 상대방이 하면 추인이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이행 청구하면 추인이 아닙니다. 나머지 이제 1, 3, 4, 6은 취소권자가 해도 법정 추인이고 상대방이 해도 법정 추인이 돼요. 이 두 가지를 외워주면 된다. 이행의 청구와 권리의 양도는 누가 하면 법정 추인이 아니다? 상대방이 하면 추인이 아니다. 그거예요. 일단 그렇게 정리해놓고 1의 보십니다. 의는 그 두 번째 줄 심표다음 민법은 자 객관적으로 보아 추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있는 경우에 취소권자의 의사이하 불문하고 법률상 추인으로 보는 규정을 법정 추인이라 그래요. 그 이번에 요건에서 1. 법정 추인 사유가 6개 중에 2번 이행의 청구는 누가 한 경우에 한다고? 취소권자가 청구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즉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면 추인이 돼요. 따라서 거꾸로 취소권자가 청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이행 청구를 받은 경우는 법정 추인이 될 수 없다는 걸 조심해야 돼요. 상대방이 청구했다.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당하면 법정 추인이 아닙니다. 자, 오른쪽 5번도 마찬가지입니다. 5번 권리의 양도도 줄거 나간다. 취소권자가 양도한 경우에 하나입니다. 상대방이 양도하면 추인이 아니에요. 그 이유는 차후에 가도록 하고 암기하는 방법은 이청과 권양은 상대방이 하면 추인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단순 암기사항이니까 표시만 해놓고 지나갑니다. 다음 2번 이를 보류하면 안 됩니다. 찌자 붙으면 안 된다는 거죠. 즉 이를 보류하면 추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3번에 이 취소 원인 종료 후에 요 6가지 중 한 가지가 행해져야 돼요. 맨 밑에 3번 갑니다. 요 6가지 사실이 발생하면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니까 취소권은 소멸합니다. 취소권이 소멸하니까 뭐하고 똑같아요? 이미 추인하고 효과는 똑같아요. 취소권 소멸 이퀄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자, 그럼 결국은 취소는 이거죠. 취소는 자 취소권자 갑이 자기가 이 법률행위가 계약이 불리하면요 취소해서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면 돼요. 1월 1일부터 무효로 만들어서 계약을 이행 안 하면 됩니다. 이미 이행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찾아오면 되는 거고 이 취소권자가 이 계약이 자기한테 유리하면 빨리 추인해 버리면 돼. 추인해서 계약 이행 청구하는 거죠. 자기 거 주고 유리와 불리를 취소권자한테 이제 선택시키는 거죠. 계약이 불리하면 취소해서 무효화시키고 유리하면 추인해서 유효화시키라는 거죠. 그럼 상대방은 굉장히 불리하잖아요. 그래도 이제 상대방이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나타난 것도 있습니다. 뒤에 넘겨보면 취소권의 존속 기간입니다.
취소권을 너무 오랫동안 내버려두면 만약에 이 사람 늙어 죽을 때 내버려두면 늙어 죽을 때까지 봐가지고 이 집값이 팍팍 오르면 가만히 내버렸다 나중에 정점에 가서 추인한다 그러면 되는 거고, 집값이 계속 내리면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최악에 가서 취소한다 그러면 돼요. 그런 걸 이제 선택권이 있으니까 이 기간을 줄입니다. 원래 형성권은 10년이에요. 원래 형성권은 몇 년이라고요? 제척기간이 10년입니다. 제척기간이 10년인데 짧은 게 한 개 더 있어요. 자, 추인할 수 있는 3년이 하나 더 있죠. 추3짜리를 짧은 거 한 개 더 넣습니다. 상대방 구하려고. 자, 가죠. 취소권의 존속기간 이퀄 제척기간을 적으세요. 취소권의 존속기간은 무슨 기간이라고요? 제척기간. 제척기간 원칙은 10년인데 3년짜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거기 관련 조건 146조. 취소권은 취소의 반대말이 뭐라 그랬죠? 추인이라 그랬죠. 추인이 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심표, 법률행위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 글자 따서 추3법십 이렇게 암기시킵니다. 추3법십.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거나 또는 법률행위한 날,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해야 돼. 추3법십 중에서 먼저 추3이 먼저 도래하면 취소권이 소멸해. 법십이 먼저 도래해도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자, 1번에 그 존속기간이 바로 제척기간. 취소권은 추3 법십 내 행사에 이 두 기간 중 먼저 경과하면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취소권이 소멸하니까 이제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취소를 못하니까. 이번에 기간의 성질은, 자, 제척기간 땡땡 적으세요. 형성권의 행사기간입니다. 형성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라 그래요. 취소권도 형성권이니까 제척기간입니다. 취소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럼 제척기간은 그 2번입니다. 직권조사사항이에요. 원래 법원은 직권조사를 안 해줍니다. 법원은 원칙은 직권으로 조사를 안 해줘요. 법원은 소극적입니다. 자, 원고나 피고가 주장한 것만 주장하고 입증을 해야만이, 주장 입증을 해야 판단을 해줍니다. 원고나 피고가 주장하지 않은 것은 직권으로 조사를 안 해줍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제척기간은 직권조사해 줍니다. 자, 판례는 그게 포인트야.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으로서 심표. 제척기간 경과 여부는 당사자 주장 없이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서 재판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가 형성권인지를 그래 애워달라는 거야. 형성권 행사기간 추3법십은 당사자가 주장 안 해도 법원이 직권으로 고려해서 재판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제척기간의 특징입니다. 다음, 그 3번에 이제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의 뜻은 1. 자,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뭐예요? 취소 원인 종료한 날로부터 3년이라는 거죠. 취소 원인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예컨대 착오나 사기강박의 경우는 착오나 사기강박에서 벗어난 후에 3년의 기간이 지납니다. 강박에서 벗어난 후 3년입니다. 다음 2번에 무능력자 같은 말 제한능력자죠.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된 때로부터 3년입니다. 능력자 즉 성년자가 된 날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해야 취소권이 소멸합니다. 그 정도만 기억하세요. 자,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고, 자, 그 오른쪽에 착오는 전번에 우리 풀었던 문제 중에 한 개인데 착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고 답 5번 보세요. 자, 5번 거기 확인학습 착오. 자,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줄었던 거죠. 적법하게 계약을 해지했어요. 해지한 후라도 나중에 매수인에게 착오가 있으면 착오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판례죠. 그죠? 없다가 아니라 있다는 판례입니다. 뭐 워낙 매년 거의 출제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무효와 취소도 마치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무효 취소를 마치고,
자, 취소는 문제 하나 볼까요?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7번에 07 181페이지에 법률행위 취소에서 틀린 거. 자, 틀린 거 찾으라는 거네요. 1번에 제한 능력자 누구누구죠? 미한성도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예, 정확하고 있으면 그때는 이제 취소했으면 뭐가 됐죠? 소급해서 무효가 됐죠? 이제 번복이 안 되겠네요. 그 취소를 다시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자도 누구 동의 안 받고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번복이 안 됩니다. 자, 2번 아까 했던 거네요. 대리인이 행한 행위에 취소 원인이 있으면 대리인에게 취소 원인이 있으면 취소권은 누구한테 기소해요? 본인한테 기소하죠. 그 취소권은 대리인에게 기소한다. 이게 틀렸네요.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에게 기소합니다. 대리 행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효과는 전부 본인에게 기소해. 본인이 취소를 해야 돼요. 답이 2번이 되겠네요. 3번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가 취소됐네요. 취소 절대적이네요. 그런데 제한 능력자는 엄청 특별히죠. 무슨 이득만 발언하면 돼요? 선악 따지지 않고 현존 이익을 발언하면 된다. 141조. 4번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은 무슨 원인 종료되는 후에 해야 되죠? 취소 원인 종료 후에 하여야 한다. 5번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일부 양도는 취소권자가 권리 양도했죠? 제5로서 법정 추인이네요. 법정 추인 사유에 해당한다. 정확합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무효와 취소를 마치고 183 마지막 총칙으로 갑니다. 자, 법률행위의 부관이 나옵니다. 자, 부관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법 시간에도 많이 배웁니다. 부관은 이제 군대에서 부관이 아니고 부가시킨 약관입니다. 법률행위의 부관. 부관은 갖다 붙인 부가시킨 약관. 약관은 이제 보험약관 있죠, 그죠? 약관은 종된 의사표시입니다. 종속된 의사표시. 원래의 법률행위에다가 갖다 붙인 종된 의사표시를 부관이라 그래요. 근데 갑이 을과 이제 법률행위 합니다.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1월 1일 날 법률행위를 하면 여기다가 이제 종된 의사표시를 갖다 붙이는 거죠. 부관을. 자, 부관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총칙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조건과 기한입니다. 조건하고 기한. 그 다음에 부담이 있는데 이거는 총칙에는 없고 촉칙에는 없습니다. 시험은 하고 상관이 없고요. 부담부 유정, 부담부 청여. 세법 시간에 배웁니다. 자, 총칙에서는 조건과 기한만 합니다. 이건 조심할 게 이제 이게 조건은 이게 이제 불확실해야 돼. 불확실. 조건은 우리가 성취라 그럽니다. 조건 성취. 성취가 불확실해. 쉽게 해서 한 50%. 성취될 거냐, 성취 안 될 거냐가 불확실하죠. 자, 기한은 이건 도래라 그래. 기한은 장차 도래한다. 도래가 100% 확실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 조건과 기한이 잘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여러분 영어를 잘못 배워서 그래요. 영어 시간을 잘못 배워가지고 영어 선생님들이 옛날에 영어 선생님은 그렇게 강의했던 조건 뭐 if 그러면 조건이고 뭐 기한 그러면 when 그러면 기한이고 이 전부 거짓말이에요. 무조건 as로 가야 됩니다. as도 조건 기한. 뭐뭐 할 때 그러면 기한이고 뭐뭐 하면 조건이 거짓말이에요. 100% 하면 기한. 50% 조건 이렇게 갑니다. 예를 들어보죠. 자, 감남이 을녀에게 개념을 잘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조건과 기한은 개념만 알면 돼요. 감남이 을녀에게 이 가옥을 공짜로 청약해요. 지금까지는 제가 법률행위 강의할 때 매매계약으로 강의하는데 조건으로 오면 정여로 바뀝니다. 자, 그 대개 이제 조건을 붙이거나 조건을 붙일 때는 정여가지고 많이 붙여요. 이것도 정여하죠, 그죠? 그래서 효도각서하잖아요. 너 효도 안 하면 줬던 거 뺏어온다. 그게 바로 정여잖아요. 조건. 자, 이건 정여. 이 집을 공짜로 정여 계약을 1월 1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역을 하고 을에게 이제 나중에 자, 을려 너가 이번 제 29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이 아파트를 공짜로 정의하겠다라고 청약하니까 예 알았으면 성나가면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죠. 을려가 시험에 합격한다면 29회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확실해 불확실해? 에? 29회 원래 합격 확실해 불확실해? 에? 불확실합니까? 자, 이 주관이냐 객관? 주관은 확실하죠. 여기 떨어져 왔어요? 다 붙어 왔지. 주관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따집니다. 우리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잖아. 객관식 오지 선다죠, 그죠? 오지 선다니까 100%는 안 되잖아요. 떨어질 때 안 붙이면 불확실하지 조건이란 말이에요. 시험에 딱 합격하면 합격자 발표 11월 27일인가요? 합격 딱 발표하면 그날 이제 을이 갑에게 소유권 넘겨달라라고 주장하는 게 조건이죠. 만약에 불합격 그러면 뭐 꽝이지. 권리금 발생하지 않았죠. 또 한번 해보죠. 감남이 을려에게 너가 사망한다면 죽는다면 이 자식이 한 명 있어. A 을려 너희 자식에게 이 아파트를 주겠다. 너가 죽으면 주겠다. 이거는 조건이야 기한이야. 사망한다면 반드시 100% 죽죠. 이 기한입니다. 자, 그래서 뭐뭐 하면 조건이고 뭐뭐 할 때 그 기한이 아니에요. 사망한다면 그래도 죽으니까 100% 기한입니다. 대개 출제할 때 뭐 합격하면 그러면 조건이고 사망하면 그러면 기한을 많이 출제해요. 100%가 조건이고 100%가 기한이고 50% 조건,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1번에서 법률행위 부관의 의의와 종류에서 부관의 의, 동그라미 2번만 기억하면 돼요. 초본 의미에 있어서는 자, 법률행위 효과의 발생 또는 효과의 소멸에 관해 효과를 제한, 이가 효과야, 효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당의 내용을 부과시키는 약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부관은 이 초본 의미의 부관입니다. 이 부관의 종류는 조건과 기한과 부담이 있습니다. 민법 총칙에는 조건과 기한만 규정하고 있어요. 근데 부담은 부담부 정의와 부담부 유정은 세법에서만 냅니다. 민법에서 출제 안 하고요. 조건과 기한의 차이는 자, 조건은 뭐라 그랬죠? 불확실. 기한은 확실. 그걸 외워줘야 돼요. 조건은 50%, 기한은 100%,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대표적인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그러면 조건이고 사망하면 죽으면 그러면 되게 기한입니다. 그렇게 출제를 많이 해요. 자, 그럼 다음 페이지 가면 시험도 거의 조건에 출제합니다. 왜? 조건은 50%니까 조금 어려워요. 기한은 100%니까 막 10문제가 나오면 8문제가 조건이고 2문제가 기한입니다. 자, 1. 조건의 의의는 자, 1번은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입니다. 효력 발생 요건, 효력 요건. 성립 요건이 아니고 효력 요건입니다. 자, 조건은 법률의 효력의 동그라미 치세요. 효력의 발생 또는 효력의 소멸을 장래 불확실해야 돼. 불확실 50%, 사실 성분은 성취 여부를 줄임말입니다. 성취 여부에 의존시키는 부관입니다. 즉 조건은 법률 효과에 관한 것이지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장래 50% 불확실한 사실이 돼야 됩니다. 다음 2번 내려옵니다. 법률행위 종류에서는 그 정지조건하고 해제조건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정지조건은 처음에 이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정지조건은 조건을 붙일 때는요. 자, 1월 1일 날 이 가옥을 정의하겠다. 너가 이번 시험에 합격한다면 주겠다. 근데 조건을 붙일 때는 아직 효력, 즉 권리 의무가 발생 안 했어요. 권리 의무가. 근데 이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정지 조건입니다.
정지 조건이 붙으면 아직은 무효입니다. 왜 정지 조건은 아직은 무효,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죠. 아직은 무효이다가 조건이 딱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확정적 유효가 되는 거죠. 정지 조건. 정지 조건이니까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반대, 해제 조건은 반대죠. 자, 해제 조건은, 이 조건을 붙일 때는 효력이 발생하고 있었어요. 해제 조건. 붙일 때는 효력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조건이 성취가 되면, 해제 조건 성취된 반대로 효력이 소멸하는 거죠. 우리 계약법에서 해제한다는 의사표시하면 소급에서 계약이 무효가 되잖아. 그렇게 기억하면 돼. 효력이 소멸되는 게 해제 조건입니다. 자, 원칙은 정지 조건이고, 예외는 해제 조건 이렇게 기억하면 돼. 정지 조건은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 해제 조건은 나중에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하는 거. 효력이 무효가 되는 게 해제 조건입니다. 자, 잘 보세요. 그러면 1번 정지 조건, 해제는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 요걸 거꾸로 기억하면 한 2년에 한 문제는 매년 나와요. 조건이. 자, 조건, 정지조건, 해제조건. 가장 기본적인 구별인데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에 동그라미죠. 효력의 발생. 효력이 뭐라 그랬죠? 권리와 의무 발생을 장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케 하는 조건을 정지 조건이라 그래요. 장차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에 대해서 효력의 소멸이면 소멸의 동그라미 치고 효력 소멸을 의존케 하는 조건을 해제 조건이라 그래요. 즉, 다시 한번 읽어보죠. 일단은 아직은 효력이 발생하고 하지 않고 있다가 그가 정지야. 정지 조건이 성취되면 나중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정지 조건이고 잘라주고, 일단 효력이 발생을 했는데 나중에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소멸, 효력이 무효가 되는 걸 해제 조건이라 그래요. 다음 2번 적극 조건, 소기 조건 지워버리고 3번에 수의 조건, 비수의 조건 지워서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정지 조건, 해제 조건만 잘 기억하세요. 정지 조건은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를 주겠다. 이런 게 이제 정지 조건이죠. 해제 조건 반대로 먼저 아파트 줬어요. 1월 1일 아파트 줬다가 네가 시험에 떨어지면 없는 걸로 하겠다. 그게 해제 조건입니다. 자, 오른쪽에 3번에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이거는 가끔 출제하면 같은 말 적으세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이퀄 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조건하고 친하지 않다는 거예요. 친구가 아니다. 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가 바로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라 그래요. 다음 페이지 가면 이렇게 구별해 놓고 있는데 그렇게 구별하지 마시고, 자, 공익상 불허하는 것은 공익 때문에 붙일 수 없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이건 신분행위 같은 말 가족행위죠. 가족행위는 조건 못 붙여요. 자, 가족행위에 조건 붙이면 불법 조건이기 때문에 못 붙입니다. 너랑 한 3년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결혼하겠다. 이게 무효죠. 그래서 조건 못 붙입니다. 다음 음수표 행위도 신속하게 효력이 발생해야 되니까 조건 못 붙여요.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3번 요게 가장 많이 나옵니다. 자, 조건은 이와 같이 계약은 서로 이익 보려고 계약책이라는 거. 계약에는 조건 붙이지만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효력이 발생하니까 단독 이쪽이 너무 손해보잖아요. 단독행위는 조건 못 붙입니다. 단독행위는 너무너무 불리한 거니까 단독행위 조건 붙일 수 없다. 이거는 자주 출제합니다. 단독행위에 조건 못 붙입니다. 그게 이제 2번 사익상 불허가 여기에서, 자, 단독행위에 조건을 붙이면 상대방에 너무 불리하게 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원칙은 조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단독행위는 조건 못 붙인다. 근데 예외적으로는요, 이걸 기억해야 돼.
조건 못 붙이지만 예외적으로 뭐 상대방이 내가 불리해도 좋다라고 상대방이 동의해 주거나, 다음 상대방에게 유리만 한 경우, 유리한 이때는 조건 붙일 수 있어요. 상대방 유리한 조건이 되게 이걸 많이 내죠. 유언. 자, 채무 면제. 너가 시험에 합격하면 채무도 면제해주고 아파트 주겠다. 채무 면제 유리한 거잖아요. 채무 면제 단독행위죠. 그 다음에 유언, 유정. 유언, 유정으로 내가 죽으면 아파트 주겠다. 유언, 유정. 채무 면제는 유리한 거니까 이거는 조건 붙일 수 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도록 하죠. 자, 그러나 세 번째 줄 상대방의 동의가 있거나 상대방이 오히려 유리한 거 채무 면제하고 유정은 붙일 수 있다. 자, 단독행위는 원칙은 조건 못 붙인다. 그러나 상대방이 동의하거나 상대방이 유리한 거 두 개 뭐죠? 채무 면제와 유정, 유언에는 조건 붙일 수 있다. 이렇게 짧게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서는 관련 조문 150조 조문만 확인하면 됩니다. 제1항. 조건 성취로. 자, 여기서 이제 개념 기억할게. 항상 조건에서는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주겠다. 이걸 항상 머리에 그리면서 공부하세요. 감남이 을료에게 1월 1일 날 이 가옥을 공짜로 정의하겠다. 청약하니까 을료가 좋다. 내가 정의하겠다고 청약계약 체결해서 대표적인 무상계약이죠. 근데 공짜로 주니까 을에게 뭔가 부담을 갖다 붙인다는 거죠. 단 주긴 주는데 너가 요번 29회 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한다면 주겠다 그러죠. 1월 1일 날은 성립은 했지만 아직 효력 발생 안 했죠. 아직은 무효입니다. 권리 의무가 발생 안 하죠. 유동적 아직은 무효예요. 이 사람이 이제 합격을 했을 때 10월 27일 날 시험 치고 12월 27일 날 합격을 했을 때 효력이 발생하니까 바로 정지 조건이죠. 그럼 11월 27일 날 을이 갑에게 소유권 이전해 달라라고 권리를 주장하는 거죠. 그럼 갑은 을에게 11월 27일 날 소유권 이전을 의무를 부담하죠. 결국은 시험에 합격하면 갑남이 불이익을 당하죠. 그죠? 불이익. 자, 조건이 성취되면 불이익을 받을 자. 이 사람이 정확하게는 조건이 붙어 있는 의무자. 조건부 의무자라 그래요. 조건이 붙어 있는 의무자. 정확하게 정지 조건부 의무자죠. 이 사람은 이익을 받으니까 권리자는 거죠. 조건이 붙어 있는 이익 받는 사람. 이익. 조건부 권리자입니다. 이 개념을 기억해야 됩니다. 항상 자, 갑남이 조건부 의무자, 불이익 받는 사람, 을료가 조건부 권리자. 이걸 대입을 해가야 됩니다. 가보죠. 제1항.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누구죠? 갑남이죠. 갑남이 조건부 의무자가 신의 성실에 반하여, 신의 성실은 상대방 배려 정신이 신의 성질입니다. 상대방 배려 정신에 반해가지고 조건 성질을 방해해주고 방해한 때는 상대방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자, 갑남이 이제 조건 성취를 방해한다는 거야. 방해하게 되면 이 사람은 조건 성취를 못했지만 나중에 조건 성취했다가 아파트 넘기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신의 측에 반해서 방해한 때는 상대방이 오히려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제2항 거꾸로입니다. 조건 성취로 인해 이익을 받을 당사자 을료죠. 을이 신의 성실에 반해가지고 조건을 성취시켜서 컨닝해서 합격했다는 거야. 컨닝해서 합격한 때는 상대방 갑남은 그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아파트 못 주겠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 점만 조문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이제 이게 시험에 자주 나왔던 게 오른쪽 판례학습 보세요. 요거 가지고 출제를 한단 말이야. 판례학습. 조건 성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불이익 받는 사람 갑이죠. 갑남이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는 방해했으니까 조건 성취 못했어요. 그랬을 때 조건이 성취한 것을 어제 간주되는 시점은 그 언더라인 나오죠. 이걸 자주 출제해요. 신이 성실해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방해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 이게 바로 뭐야? 합격자 발표라는 거죠. 시험 못 치게 방해를 했으면 언제 시험에 떨어졌지만 아파트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시험에 합격자 발표입니다. 조건이 성취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그 점을 조심하면 됩니다. 자, 밑에 5번 내려옵니다. 조건부 법률행 효력에서는 다른 게 필요 없고요. 자, 3번 가보세요. 3번에 가장조건. 자, 가장조건 일단 무효가 됩니다. 가장조건은 무효. 자, 외관상 형식적으로는 조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건의 효력이 인정되지 못하는 가장된 조건이라는 거죠. 자, 가장조건은 순수 수의 조건은 이퀄 100% 무효입니다. 순수한 수의 조건은 무효. 그 다음 번에 이제 설명하는 불법 조건, 기성 조건, 불능 조건, 법정 조건은 유효입니다. 이거는 법정 조건은 유효해요. 자, 4번 불법 조건은 적으세요. 103조 위반한 조건입니다. 103조가 뭐죠? 사회질서 위반이죠. 자,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불법 조건 붙이면 법률행위가 무효입니다. 예컨대 명예훼손의 범행, 범죄죠. 범죄를 할 것을 또는 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금전을 받는 계약도 불법 조건 붙은 계약이니까 무효입니다. 자, 기성조건은요, 이미 성취된 조건을 기성조건이라 그래. 이미 성취된 조건을 기성조건이라 그럽니다. 원래 조건은 뭐예요? 조건은 장래 성취돼야 돼. 근데 기성조건은 이미 성취됐으니까 원칙은 조건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 기성조건은 조심하면 이미 성취된 조건이야. 자, 거기 자, 세 번째 줄 기억합니다. 인쇄체. 기성조건에서 조건을 이미 성취한 경우 그것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즉 유효가 되는 거예요. 해제 조건이면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옵니다. 기성조건은 이미 성취된 조건이야. 예컨대 을려가 이미 중개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이미 합격한 사람에게 이번 시험에 합격한다면 이런 게 기성조건이죠. 이미 합격한다면, 이미 합격한 사람에게 이미 합격한다면 이런 정지조건이죠. 이걸 조건, 이미 합격한 사람에게 합격한다면 이거는 조건 안 붙인 거하고 똑같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니까 유효한 법률행위입니다. 이미 합격한 사람에게 너 시험에 합격하면 100만 원 주겠다. 이미 합격했는데 뭐 당연히 줘야죠. 다음 해제 조건입니다. 기성 조건은 이미 성취된 조건에 자, 정지의 반대가 뭐죠? 해제 조건이죠. 이미 성취된 조건에 대해서 해제 조건을 만드는 것은 이미 성취된 사람에게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안 되죠? 무효가 됩니다. 기해무 이렇게 옵니다. 기성 조건과 정지 조건이 붙으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유효가 되고 기성 조건에다가 해제 조건을 붙이면 무효다. 기해무. 기해무를 많이 출제합니다. 기성 조건하고 해제 조건이 결합하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됩니다. 다음 반대말 6번 불능 조건은 불가능한 조건입니다. 객관적으로 성취가 불가능한 조건을 불능 조건이라 그래요. 불능 조건. 자, 불능 조건은 이제 요 기성 조건과 반대입니다. 불능 조건을 더 많이 출제하는데요. 자, 불능 조건 보세요. 불능 조건은 불가능한 조건. 대표적인 애가 대표 적어보세요. 자,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뜬다면 해가 서쪽에서 뜨면 아파트를 주겠다. 청약하겠다.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아파트를 주겠다. 준다는 거야, 안 준다는 거야, 이거? 에?
안 준다는 거죠. 그게 무효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불능 조건 더하기 주겠다니까 정지 조건 붙이죠. 이건 무효죠.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뜨면 아파트를 주겠다는 정지 조건 붙이면 무효입니다. 반대로 불능 조건에다가 해제 조건을 갖다 붙이면 요거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 즉 유효가 되는 거죠. 자, 무효를 반대 외운다. 기해무, 불정무, 요걸 반대로 많이 줄거놓고 불능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그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무효이고, 불능 조건이 해제 조건이 붙으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됩니다. 그 구별 잘해야 돼요. 기해무, 불정무 이렇게 외워줍니다. 발음이 뭐가 쉬워요? 기해무가 쉬워요? 불정무가 쉬워요? 기해무가 쉽죠? 그럼 기해무를 먼저 외우란 말이에요. 기해무 외우고, 불능 조건은 앞에 리얼을 탈락시켜가지고 부정무 이렇게 하면 쉬워요. 부정 타서 무효다. 기해무, 부정무는 거의 한 2, 3년에 한 문제 나옵니다. 답으로 조건이 나오면. 조건이 나오면 이걸 찾을 줄 알아야 돼. 기해무, 불정무 그걸 가장 많이 내고, 그 다음 오른쪽에 4번에 법정 조건은요, 원칙은 조건이 아니야. 자, 조건은 갑과 을이 계약으로 갖다 붙여야 돼요. 조건은 계약으로 붙여야 되는데, 법정 조건은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하는 조건, 원칙은 조건이 아니에요. 원칙은 조건이 아니지만 원칙은 조건이 아니죠. 자, 법정 조건은 법이 요구하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인데, 이건 원칙은 조건이 아닙니다만, 예컨대 법인 설립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설립할 수 있어요. 허가주의죠. 유언에서는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하고, 이런 것을 법정 조건이라 그래요. 자, 밑에 판례학습 한번 출제된 판례 보죠.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효력이 소멸하는 거야? 해제니까 효력이 소멸하죠. 우리 해제 그러면 우리 119 생각하면 돼. 불 끌어오잖아. 불이 꺼지는 게 해제예요. 정지는 불이 살아나는 거고. 이게 구별 못 하겠거든. 정지 조건 그러면 경상도 말로 부엌에 불 떼는 게 정지라 그러죠. 정지에서 불 뗀다 그러면 돼. 효력 발생. 정지에서 불을 떼지 안방에 불 떼면 안 되죠. 안방에 불러면 119가 해제하러 와요. 119 해제 조건 그렇게 오면 됩니다. 효력이 발생한다. 정지 조건. 정지에서 불이 효력이 발생해요. 안방에 불러면 해제 조건을 꺼야 돼. 해제 조건은 소멸입니다. 자, 가보죠. 그러면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하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소멸하는 거야? 소멸한 조건이므로, 이제 거꾸로 조건이 성취돼야 소멸하는데,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반대가 되겠죠?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해제 조건을 갖다 붙였는데 해제 조건이 성취가 안 돼요. 안 되면 반대로 효력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음 관련 조문 148조, 이것도 조문만 기억하면 돼요. 조건 있는 법률행위, 같은 말은 조건부 법률행위 같은 말입니다.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당사자 갑과 을은 조건의 성취 여부를 줄인 게 성부야. 성취 여부가 아직 미정한 동안에 조건 성취에 생길 상대와 이익을 해하지 못합니다. 이익을 해하면 불법의 행위가 성립해요. 그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 맨 밑에 149조 조문만 기억하면 돼요. 조건부 권리도 권리입니다. 권리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조건이 붙어도. 자,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 의무는, 내가 을려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받을 권리 의무 발생했죠. 그 권리도 일반 규정이라는 것은 조건을 안 붙인 권리하고 똑같다는 거야. 일반 규정에 의해서 조건부 권리도 처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또는 담보로 할 수가 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조금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갑니다. 이제 뭐 설명했던 거 다시 뭐 반복이네요. 보죠. 3. 조건의 성부 확정 후에. 자,
동그라미 1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주겠다는 거죠.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발생해 소멸해. 정지조건이니까 효력이 뭐하죠? 발생하고 거꾸로 불성취로 확정되면 거꾸로 무효가 된다. 요 개념은 기억해야죠. 정지조건은 성취되면 효력 발생,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 반대 2. 한편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는 조건이 성취하면 효력이 뭐하죠? 소멸하고. 119. 불성취로 확정되면 안방에 불 안 났어요. 그러면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확정된다. 자, 동그라미 3번 중요 표시합니다. 비소급표입니다. 조건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자, 3번. 이러한 효과 발생 시기는 정지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과는 그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 발생하고,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조건이 성취되부터 효력이 소멸한다. 비소급표가 원칙입니다. 자, 다음 4번 중요 표시. 이와 같이 조건 성취 효력은 소급하지 않는다. 잘라주고. 소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정지조건은 조건 성취한 때부터 효력 발생, 해제조건은 조건 발생한 때부터 효력 소멸입니다. 소급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특약으로 소급시킬 수는 있어요. 뒤에 거. 그러나 당사자가 조건 성취 효력을 성취된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는 소급 의사에 의합니다. 소급할 수 있다는 걸 암기해 줘야 됩니다. 자, 이거죠. 갑이 을에게 1월 1일 날 청여 계약을 하면서 너가 이번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11월 27일 날 합격하면 이제 확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고 확정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죠. 근데 이걸 소급해서 너가 시험 합격하는 걸 조건으로 8월 8일 날 주겠다 그러면 8월 8일 날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소급표 특약하면 소급할 수 있어요. 여기 조금 이따 보이겠지만 기한은 절대로 소급이 안 돼요. 기한은 특약에서도 소급이 안 됩니다. 기한은 왜? 100%니까. 재산날을 앞으로 돌릴 수는 없잖아요. 나이를 거꾸로 몰 수는 없죠. 자, 조건은 특약으로 말할 수 있다. 소급시킬 수 있어요. 근데 기한은 절대 소급이 안 됩니다. 그걸 출제도 많이 하죠. 자, 밑에 확인학습 하나 보고 갑니다. 조건과 기한 옳은 것은 자, 1번.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도 팔아먹을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조건이 붙어있어도 할 수 있다 그랬죠? 일반 규정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담보로 할 수도 있다. 너무 쉽잖아요. 답이 1번 나왔네요. 앞페이지 와보세요. 앞장 189페이지 구조네. 맨 밑에 149조가 낸 거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네, 그러니까 총칙에서는 그 조문 가지고 4문제 내지 5문제가 답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총칙을 자꾸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많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문제 조문만 잘 정리를 하게 되면 한 4문제, 5문제 정도로 맞춰요. 반타작은 한단 말이야. 나머지 반타작은 판례 가지고 정리하면 되니까 너무 총칙을 많이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총칙을 많이 하면 어렵다 그러는 거야. 총칙은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헷갈려서 점수가 안 나와요. 출제하는 게 그렇잖아요. 2번 볼까요? 왜 틀리는가? 2번 조금 전에 한 거네.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가 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 시에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뭐가 잘못됐어요? 소급 안 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죠? 소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음 3번.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경우. 이거 무슨 조건이야? 이미 성취했죠. 이미 기자죠. 기성조건이니까 어떻게 외웠죠? 기해무 이렇게 외웠어요.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다. 정지가 틀렸네요. 해제조건이면 무효다. 이렇게 돼야죠. 4번.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불법조건 103조 위반이네. 절대 무효네요. 조건만 무효가 아니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입니다. 전부 무효의 원칙. 자, 5번 아직 안 배웠어요. 기한입니다. 조금 있다, 조금 쉬었다가 꼭 기한 가죠. 네, 조금 쉬었다가 있습니다.